이번 시간에는 전조잡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조잡기. 전조잡기는 이제 2세에서 7세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조잡기라는 말에서부터 조작기 이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내용 보시면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조잡기에는 변형된 경험을 논리적으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논리적 사고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전조잡기에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 단계, 이것이 이제 4세까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단계, 그래서 7세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조잡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양상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들은 무엇인가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 직관적 사고 개념 이런 내용, 사고 단계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상징놀이가 있겠습니다. 상징놀이. 이 상징놀이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감각운동기의 6번째 단계, 상징적 표상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상징. 그래서 감각운동기 6단계에서 최초로 나타나서 이 전조잡기에서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되는 내용이다.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죠. 상징을 사용한다. 거기 교재의 예를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베개를 악이라고 하면서 업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표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상징이라는 것은 내적 표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놀이가 주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그림의 발달인데요. 그림의 발달. 이 그림의 발달은 이러한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내적 표상이 표출되는 어떤 상징적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림의 발달. 이 그림의 발달이 이제 피아제가 이러한 어떤 그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우연적 사실성 단계, 우연적 단계가 있겠고, 두 번째가 불확실한 사실성,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적인 사실성 단계, 그리고 이후에 시각적 사실성 단계, 시각적 사실성 단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얘들은 이제 8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의 발달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림의 발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이제 상징을, 내적인 어떤 표상들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중요한 상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 상징 표현과 상징 놀이와 그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어 발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조잡기에는 이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고요. 이 표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 표상을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언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러한 상징,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전조잡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발달을 이야기하자면 도덕 발달, 도덕성 발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도덕성 발달.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콜버그가 얘기하는 도덕성 발달 이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피아제가 이러한 도덕성이 여기 이 시기에 타율적인 도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타율적 도덕성 단계. 이후에 자율적 도덕성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적 도덕성 단계.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 도덕성을 타율적 발달 단계와 그죠? 자율적 발달 단계 두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물활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활론 다섯 번째 이제 물활론 내용이 있습니다. 물활론. 네, 물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인화하는 것이죠. 의인화. 어떤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형에 이제 뭐 생명을 부여한다거나 뭐 종이가 잘라지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도 음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이 있다 그러면 그 생선이 요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뭐 의인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적 사고가 있겠습니다. 예, 목적론적. 네, 이 목적론적 사고라는 것은 밑에 나오는 어떤 자아중심성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그런 인과적 사고이다. 그런데 이제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의 어떤 인과적 사고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복숭아 나무는 내가 복숭아 나무를 따먹으려고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목적론적 사고, 인과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전조작기의 인과적 사고다. 인과적 사고를 말한다. 목적론적 사고. 일곱 번째, 네, 자기 자아중심성. 네, 자아중심성이 있겠죠. 자아중심성. 네, 이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자기의 관점처럼 보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자아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이제 직관적 사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관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해서 추론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그런 사고가 직관적 사고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잔에 있는 우유를 좁고 높은 잔에 따르면 높게 보인다는 지각적인 속성, 그것 때문에 잔이 더 많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직관적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나오는 어떤 보상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대상의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속성만 가지고 대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적 추론. 네, 전환적 추론이라는 것은 그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낮에 항상 낮잠 자던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은 어느 날 내가 아직 낮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낮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것이 낮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환적 추론. 네, 이것도 이제 전환적 추론도 역시 전조작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추론의 특유의 인과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전조잡기 특유의 인과 추론이다. 아직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되기 어려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조작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인공론적 사고가 있는데요. 인공론적 사고. 사물과 자연현상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인공론적 사고다. 네. 인공론적 사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자아중심성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사물과 자연현상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로 모든 대상이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인공론적인 사고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전조잡기의 어떤 특징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발달들이죠. 그래서 상징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림, 언어, 네, 이런 도덕성,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제 어떤 그 전조잡기에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과업들이고 특징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전조잡기에서는 이런 자아중심성이 강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